2번. 재민 2번. 둘 다 2번. 가인이도? 서희는? 3번. 2번이라는 거. 어? 2번. 3번이라며. 2번. 동혁이는? 헷갈리고. 집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시초점 OX는 여기죠. 동경 OP는 여기고.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될 수 없는 것. 마이너스 670은 어떻게 처리하면 이렇게 놓이게 될까요? 1번. 마이너스 670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이 나오죠. 거기다가 50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동경은 여기 놓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720이에요. 근데 거기다 양각으로 다시 50도만큼 진행되면 네, 이게 마이너스 670이 나오죠. 3번은 마이너스 110은 마이너스 310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한 다음에 거기다 50을 더하면 3번이 나오죠. 4번은 410도 360 곱하기 1 더하기 50 하면 410도가 되겠지. 5번은 770 360 곱하기 2 플러스 50 하면 네, 720에 50 더하면 770. 근데 마이너스 330은 네, 여기는 동경 50도를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각인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것도 좀 쉬우니까 내가 선생님 할게요. 쉬운 건 내가 하고 어려운 건 네가 합시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쉬운 건 내가 하고 어려운 건 네가 해야지.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에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마이너스 620은 (360에)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이죠. 거기다 100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동경의 위치상 왼쪽으로 두 바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100도만큼 시계 반대방 이동했으니까 여기쯤에 있겠네요. 100도만큼 이동했다면 여기. 얘는 2, 4분면의 각입니다. 동경이 놓여있는 4분면을 가지고 4분면 각을 결정하니까. 2번 마이너스 335.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60이죠. 거기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네, 25도.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시계 방향을 한 바퀴를 돌고 25도 더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25도. 그럼 얘는 1, 4분면의 각이네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겠네요. 3번 490도 360 곱하기 1 거기다가 130도 그래야 490이 되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130도 더 간 거니까 여기쯤에 있겠네요. 이만큼의 놓여있는 각은 130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2, 4분면의 각. 네, 일단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4번은 510도 360 곱하기 1 더하기 150도. 얘도 그렇죠. 한 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다음에 150도만큼 이렇게 가 있겠죠. 동경이. 2, 4분면 놓입니다. 5번 860도 360 곱하기 2 720 거기다 140도를 더해야 되죠. 그럼 두 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다음에 140도를 더한 거니까 요만큼 정도 더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2, 4분면. 그래서 2번만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이걸 해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 찍기는 이게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회전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찍기는 1, 4분의 절반이면 왠지 느낌은 1, 4분면 같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1, 4분면의 절반 1, 4분면 3, 4 갑자기 바뀌어요. 자꾸 답이.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느낌상 이래요. 1, 4분면에 있던 각을 절반 내면 왠지 1, 4분면 같은데 답이 이쪽만 될런지 아니면 딴 데도 될런지
일사분면 각이라는 거는 놓여있는 각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전각을 다 따졌을 때 마지막에 동경이 놓여있을 때 그 각을 일사분면 각이라고 그랬지 회전한 전체가 일사분면에 있다는 뜻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일사분면이라는 세타라는 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일사분면은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가 일사분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움직이려면 동경이 이쪽보다는 위로 움직였어야 되고 이쪽보다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경이 만약 여기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 동경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360도만큼 돌고 n만큼 회전했는데 360을 양각이든 음각이든 회전해서 딱 여기 멈추면 여기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360n 플러스 정확히 말하면 0도입니다. 근데 플러스 0은 생략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걔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뱅글뱅글 양이든 음이든 돌다가 여기 딱 멈춰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고 여기 딱, 두 바퀴 돌고 여기 딱, 음으로 한 바퀴 돌고 여기 딱 가려면 플러스 90이 계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렇게 되면 일사분면의 각이 나타나게 돼요. 앞으로는 사분면각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각은 360n 플러스 0보다는 크고 일사분면의 각은 360n 플러스 90보다는 작으며 이삼분면각은 360n 플러스 90보다는 크지만 뭐 걸려면 이 이사분면의 각은 360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 여기는 270보다 작다. 얘는 다시 360n보다는 작다. 그러면서 이제 각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2분의 세타를 구하라잖아요. 양변을 2로 나눠야 됩니다. 2로 나눕니다. 그럼 180n 플러스 0을 2로 나눠도 어차피 0이니까 뺍시다. 2분의 세타. 얘를 2로 나누면 180n 플러스 45도가 돼요. 자, 남는 거는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지 알기 위해서 이 n에다가 정수를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정수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0이 되고 2분의 세타 45도. 몇 사분면 각인가요? 2분의 세타는 1사분면에 놓입니다. 그럼 n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180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180 플러스 45니까 225. 몇 사분면 각이냐면 180을 넘어갔죠? 3사분면 각이에요. n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360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360 플러스 45보다는 작고 다시 1사분면이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만큼 45도만큼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계속 물론 이 n값이 뭐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고 n값이 마이너스 1도 있을 테고 뭐 마이너스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계속 1434, 1434를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 놓이는 각입니까? 그러면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위에 놓인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가인이는 절반만 맞췄네요. 자, 10도는 이거는 근데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180도랑 파이는 같은 각이다. 180도는 60분법 각이고 파이는 호두법 각이라 이걸 계속 2배 하게 돼서 360이 되면 그때는 2파이가 되고 180을 절반 내면 90이 되는데 파이를 절반 내면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걸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되는데 파이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 걔는 45도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걔는 30도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자주 나오는 특수각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각들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특수각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자 그렇다면 요거를 보셔야 될까요? 얘를 보셔야 됩니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과 같다 라는 내용이었고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양변을 180으로 나눕니다. 180도를 180으로 나누면 1도가 나와요. 1도는 180분의 파이랑 같고 다시 양변을 파이로 나누게 되면 두 번째 1라디안은 이건 라디안이라는 표현이었죠. 라디안 호도법의 각 1호도는 이걸 파이로 나눈 파이분의 180과 같다.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전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10도. 그럼 여기다 양변에 10 곱하라는 얘기예요. 1도에 10을 곱하면 10도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하면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약분되면서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54도 여기다 54를 곱하라는 얘기죠. 54를 곱해보세요. 여기다 54를 곱합니다. 약분되면 저렇게 되느냐 묻는 건데 네, 약분 일단 해볼까요? 18로 약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10이 남고 여기는 18 약분하면 3, 10분의 3파이 맞네요. 이것도. 그 다음 12분의 5파이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파이에다가 그냥 이 자리에다가 12분의 5를 곱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12분의 5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변에 12분의 5를 곱하면 여기도 12분의 5를 곱했을 때 이 각도가 나온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약분해보면 이렇게 약분해서 11을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15가 남고 2를 곱하면 75도. 네, 이게 틀렸나요? 네, 85도가 아니고 75도가 나와야 되죠. 그럼 3분의 5파이. 이번엔 여기다가 네. 자, 이번엔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합니다. 양면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3파이가 나오고 얘도 5분의 3을 곱하면 약분되고 얘는 36. 36에 3 곱하면 108.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135도. 1도에다가 135를 곱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135를 곱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네, 4분의 3파이. 그렇죠. 이거 원래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외워야 됩니다. 4분의 3파이 135도. 이게 자주 나오는 각이에요. 특수각이라. 네, 이걸 맞는 답이에요. 틀린 거는 정답이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자, 단순 계산에 그냥 선생님이 해드렸고 요거를 한번 예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3분을 드릴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세타의 4배죠. 뭐 4배니까 4바퀴를 더 돌았다는 뜻은 아니고 세타가 만약에 10도면 4세타는 뭐 40도. 세타가 40도면 4세타는 뭐 160도 이런 식으로 그 세타 값에 4배를 하겠을 때 이렇게 두 동경이 놓여있는 그 위치가 서로 일치한답니다. 이때 세타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세타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 조건상.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세타가 근데 이 범위 안에 있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1사분면각 아니면 2사분면의 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1사분면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각을 올려놓을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어느 쪽에 놔도 상관없지만 1사분면 각에다 올려줘요. 자, 그런데 4세타가 이 각의 4배가 어쨌든 4배니까 이 세타도 사실 딱 여기서 여기 시초선에서 요만큼만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놓여있는 게 1사분면에 놓였다는 뜻이죠. 조건이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4배를 했더니 막 뱅글뱅글 돌다가 4세타가 다시 이 세타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동경이 일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4세타, 얘가 세타, 얘는 4세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간단한 예를 들면 세타가 한 바퀴를 안 돌고 그냥 요만큼만 갔어요. 여기 세타가 놓인 겁니다. 근데 4세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여기 놓였다고 칩시다. 이게 4세타예요. 그러면 4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세타가 회전한 각을 빼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인다는 것 이해되세요? 봐. 세타 이만큼 갔지? 4세타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만큼 갑니다. 다 지워지네. 근데 거기서 세타의 크기만큼 빼게 되면 다시 동경은 여기 놓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회전한 각에서 4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4세타가 이렇게 회전한 각에서 세타가 회전한 요만큼의 각을 반대로 이렇게 빼내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이게 됩니다. 그 표현을 말한 거예요. 그럼 동경이 여기 놓였다는 뜻은 이 동경의 의미가 360하고 n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양으로 음으로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동경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관계식을 세우게 되면
4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세타가 회전한 각을 빼게 되면 결국은 동경은 X축의 양의 방향 360n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3세타가 되고 3세타가 360n이므로 양변을 세타로 나누게 되면 3으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120n이 됩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저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파이라는 게 그냥 호도법으로 나타내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산이 불편하니까 180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이 세타란 120n이라는 세타가 0보다는 크지만 180보다는 작은 위치에 놓여있고 이걸 만족하는 n값을 찾다 보니까 n값은 자연수 1밖에 되지 않죠. 0 집어넣으면 0보다 커잖아. 근데 0이 0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n에 0 집을 수는 없고 1 집어넣으면 정확히 0보다 크고 120은 180보다 작다고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n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n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타가 120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학교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건 어차피 교과서도 있습니다. 근데 세타나 뭐 지금은 4세타지만 5세타, 6세타, 7세타 그때그때 바뀔 텐데 이것들이 여기처럼 동경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직선상에 놓일 때도 있고 뭐 X축 대칭 관계일 때 Y축 대칭 관계일 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포인트는 보통 뭐냐면 몇 세타라고 돼 있는 값에서 그냥 세타를 뺐을 때 포인트가 이거예요. 무조건 각의 위치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360n 플러스 0으로 가거나 90으로 가거나 180으로 가거나 270으로 가거나 이 넷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경이 여기 놓이게 만들거나 동경이 여기 놓이게 만들거나 동경이 여기 놓이게 만들거나 동경이 여기 놓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책에 문제가 나오는데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세타와 4세타가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이며 반대편상에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말이 나와요. 세타와 4세타는 일직선상 반대에 놓인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만큼 세타라고 봤을 때 4세타는 이만큼이 4세타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번엔 또 어떤 관계가 되냐면 보통은 빼거나 더하는 겁니다. 꼭 빼는 것만은 아니에요. 뺄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4세타라는 값에서 세타라는 값을 더하면 좀 이건 애매해져요. 근데 빼게 되면 4세타에서 세타가 안 되냐면 여기랑은 막곡지 각이잖아요. 서로 같은 각이잖아요. 4세타가 만큼 간대서 다시 세타만큼 각을 빼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입니다. 이 위치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 위치로. 360n 플러스 180도로 간다. 3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120n 플러스 이걸 3으로 나누면 60도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는 아까 위에는 저 조건에는 지금 답이 안 맞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세타를 이제 문제가 바뀌면 세타가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n 값은 1이 되겠죠. 1이 안 되네요. 2가 되겠죠. 2도 안 되네요. 이제 숫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360도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n 값은 2만 만족합니다. 240, 60도 하면 300도가 되기 때문에 300도가 이 사이 안에 놓이게 되죠. 그럼 n 값의 2를 위에 있는 조건에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 n 값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이 세타라는 각은 300도가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유형을 다 풀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유형이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과제를 다시 한번 이걸 더하고 빼고 해서 동경을 어쨌든 어느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푸시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질문 있으면 딱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받아드릴 테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고맙게도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나 싶었는데 또 고맙게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번 있는지 각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근데 세타가 여기 있어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파이가 180이고 2분의 파이면 360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지금 동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를. 그러니까 3, 4분면각 아니면 4, 4분면각의 각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무데나 하나 놔봅시다. 그냥 아무데나 이런 데 놨다고 칠게요. 너무 중간이 좀 애매하고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각 중에 뭐 이런 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내가 세타를 뒀어요. 그럼 3세타는 세타와 x축 대칭인데 x축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x축이잖아요. 그럼 이 각이 x축 대칭 관계에 놓이게 되려면 3세타는 여기쯤에 놓여야 되겠죠? 대략 여기쯤? 네, 3세타.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것도 그렇죠. 3세타가 회전하려면 예를 들어 이만큼 움직였다고 칩시다. 3세타. 이게 3세타예요. 근데 세타는 여기 있잖아요. 세타는 이만큼 회전한 겁니다. 요만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시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크기가 같죠. x축 대칭 관계니까. 그럼 3세타가 회전했던 이만큼 각 중에 요만큼을 빼내게 되면 동경은 여기 놓인다는, 동경은 다시 여기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3세타에서 세타라는 각을 빼게 되면 동경은 다시 여기 360n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2세타가 되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180n. 근데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나요? 180보다는 크지만 360보다는 작다. 식을 잘못 썼어요. 다시 이게 좀 그림이 헷갈리게 지금 그림을 그려놔서 요만큼이 세타라고 칩시다. 각을 아까 너무 비슷하게 표시했더니 요만큼이 세타예요. 그럼 세타는 이렇게 이만큼을 회전한 겁니다. 근데 3세타는 여기 x축 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대충 보이죠? 3세타가 돼요. 3세타는 이렇게 회전한 각이에요. 됐니? 그럼 이제 놓여있는 상태를 봤을 때 얘를 잠깐 지워봅시다. 아까 말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대칭 관계로 같은 각인 건 확실하고요. 네. 근데 아까 3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게 아니고 3세타는 이만큼 회전한 각인데 이만큼 뭐 예를 든다면 얘랑 위치 관계가 이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360에서 30도만큼 더 가서 360에서 한 바퀴 돌고 얘가 30도만큼 더 갔다 칩시다. 그럼 360에 30을 더하면 390이 되죠. 근데 얘는 360 가기 전에 330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360 가기 전에 30도를 덜 갔으니까 얘는 330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됐니? 그럼 잘 보면 둘을 빼면 이게 각도가 안 맞아요. 얘를 뺐을 때는 60밖에 안 되니까 60은 이런 쪽에 놓이면 우리가 놓이는 동경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놓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는 건 아니고 둘을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면 얼마가 되죠? 이게 720도. 720은 딱 두 바퀴를 도할 때 여기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빼는 게 아니고 더해서 계산하시는 문제. 그래서 3세타에서 세타를 덧셈하시게 되면 360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세타 360n 양변 4로 나누면 세타는 90n이 될 겁니다. 근데 세타가 저 범위 안에 있죠. 180보다는 크고 360보다 작다. 따라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는 안 됩니다. 2는 180에 거치니까 3이 적당하죠. n값은 3. 네, 지금 문제는 세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270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x축 대칭 관계일 때는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360n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혹시 이게 아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긴 했는데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어쨌든 대칭 관계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세타가 이 아래쪽에 내려갔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회전하는 게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그냥 관계성을 봤을 때 세타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세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세타예요.
좀 전에 똑같은 문제인데 3세타가 얘랑 x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럼 3세타는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느낌상 이런 거죠. 지금 3세타는 여기 있는 각에서 여기까지만 회전했고 이쪽으로 가려면 요만큼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요만큼이 부족한데 요만큼 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3세타를 회전하는 각에서 요만큼이 세타고 요만큼이 세타니까 3세타 회전하는 각에 세타만큼만 더하면 동격은 여기 갈 거다. 그래서 3세타 플러스 세타는 여기 간다. 세타가 아까 밑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돌리는 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위에 있는 저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라 이게 약간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X축 대칭 관계일 때는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럼 Y축 대칭 관계일 때는 어떨까? 만약 세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타가 여기 있어요. 근데 3세타, 꼭 3세타 아니어도 된다. 4세타도 되고 5세타도 됩니다. 근데 세타와 3세타가 이번에는 Y축 대칭 관계래요. 여기 Y축에 대한 대칭 관계. 그럼 3세타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또 다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나? 3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세타가 회전한 각을 더하지 말고 이번에는 빼셔야 됩니다. 3세타가 회전한 각에서 요만큼 세타면 요만큼도 세타잖아요. 이만큼 돌아간 각에서 요만큼 빼게 되면 동경은 다시 여기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세타 빼기 세타는 이런 경우는 360n 플러스 92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서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좀 이해하시면서 그림을 적당히 활용해 보시면 이렇게 뭐 X축 대칭이든 Y축 대칭이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능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빼야 되는지를 잘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채꼴 넘어왔으니까 잠깐 쉬었다. 2번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죠. 부채꼴 그리는 방법은 없나? 자,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8파인 이런 부채꼴이 있답니다. 중심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세타. 중심각 보통 특별한 기호 없으면 그냥 세타로 쓰는 거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공식을 몇 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은 R 곱하기 세타. 그 다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은 1번은 얘입니다. 얘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넓이를 알고 있죠? 8파이. 그 8파이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2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네, 파이가 남고 다시 파이를 약분하게 되면 반지름 값이 8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두 번째, L의 길이 2파이는 반지름 8 곱하기 세타. 따라서 세타는 4분의 파이. 이게 답이에요. 느낌상 이제 45도를 말하는 거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넓이와 반지름 길이가 4R인 반지름 길이가 4R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인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뭐 이런 원이 하나인데 이 원의 반지름은 R이에요. 근데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4R인 근데 호의 길이가 6파인 이 넓이를 S2로 합시다.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럼 S1의 넓이는 원이니까 이게 뭐 고민할 건 없잖아요. 원이니까 그냥 원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걔랑 여기 넓이 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R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요.
여기 R 하나, 여기 R 하나가 지워집니다. 여기 파이 하나, 파이 하나가 지워지죠. 잘 지운 게 맞나요? 남은 게 뭐가 남죠? 여기 R이 남고, 여기 뭐가 남죠? 12. 네, 맞네요. R이. 네, R값이 12가 된다. 네. 그리고 이것. 둘레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설명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있는데 네. 이런 부채꼴 있죠. 둘레가 12랍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반지름 R로 둡시다. 그럼 얘도 R이겠네요.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는 뭘로 잡아야 되죠? L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수가 두 개 되기 때문에 L로 잡지 마시고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둘레가 12. 그러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여기 호의 길이 합쳐서 12가 된 거니까 이 호의 길이는 전체 12에서 반지름 두 번 뺀 2R 이렇게 12-2R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쓸 수 있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이렇게. 이걸 분배하게 되면 S는 이렇게 먼저 분배하면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R이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X축, Y축에 길들여져 있는데 항상 좌표 평면이 X축, Y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넘어오다 보니까 이 변수값이 바뀜에 따라서 좌표 평면의 이름이 달라지고 이거는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것. X축, Y축 둘러싸여있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이번에는 X축, Y축이 아닌 R축과 S축이라는 좌표 평면 위에 이런 평면 위에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포물선을 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포물선에 지금 문제는 이 넓이 값에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S의 최대를 구하라는 뜻이고 S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상 흔히 말하는 Y값의 위치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위치 요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보통은 꼭지점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음수를 끄집어내고 R제곱 마이너스 6R을 쓰게 되고 다시 음수를 끄집어낸 상태에서 인수분해 R 빼내면 R 마이너스 6 뭐 하고 있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빼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6R 한 다음에 요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9가 오고 마이너스 9가 오고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니까 음수 빼낸 다음에 R-3의 제곱 이거 빠져나가면서 곱해서 빠져나가면 플러스 9 따라서 이 꼭점의 좌표는 R, 그러니까 반지름이 3,9가 되므로 반지름이 3일 때 넓이 S의 최대값은 9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선생님 여기 인수분해를 하고 계시죠? 이거 왜 인수분해 하는 거냐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인수분해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결국은 이게 근이게 되거든. 방정식의 근처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럼 0하고 6에서 만나가 되고 당연히 정가운데 뭐가 있냐면 꼭점에 X 앞에 있는 3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을 집어 넣어봤더니 그때 이제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 됐고 R 값이 0 또는 3인데 반지름이 R 또는 0 또는 6인데 이 사이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R값의 최대값, R값 존재하겠죠. 최대가 만들어지는 R값 3이 존재합니다. 그럼 R이 3일 때 아까 말한 대로 요 식에다 이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따라서 9가 최대값이 된다. 뭐 이러셔도 되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너무 쉽잖아. 굳이 이렇게 막 꼭지점 좌표 찾으려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쉽게 축의 위치를 찾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과에서 다 있는 문제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29번. 오늘은 수업을 3시 30분까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절로 넘어가셔서 30분 동안 오늘 배운 거 연습하시고 서로 학생들은 4시에 되면 집에 가실 때 선생님이 그 확률통계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집에 가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프린트를 해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순신은 그냥 오늘 배운 것만 잘 복습하시고 네, 집에 똑같이 4시 돼서 같이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지는 남아서 더 하시고 네. 고개 숙여 인상 쓰지 마. 죽으라고. 알겠지?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2고 모선 길이가 7인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모양은 이런 원뿔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밑면의 반지름 여기입니다. 여기가 2며 모선의 길이가 7인 이런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보통 겉넓이를 구하려면 펼쳐야 되잖아요. 이건 뭐 중학교 때 늘 해왔던 학습법이니까 원뿔 나오면 펼쳐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린다. 그럼 여기 모선의 길이라는 게 결론은 나중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고 밑면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 겉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 도형 2개의 넓이를 더하는 얘기죠. 여기 S1, 여기 S2. 2개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S2는 쉬워요. 반지름 2짜리 원넓이니까 4파이. 근데 여기만 구하면 되죠. S1. 근데 부채꼴의 넓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가지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얘는 뭘 구할 때냐면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 때입니다. 물론 중심각을 구해낼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2분의 1 RL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은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호의 길이 여기잖아.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둘레가 같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둘레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반지름 2라면 지름은 4. 그럼 여기는 원의 둘레가 4파이,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도 4파이.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약분하면 2가 남고 27, 14파이. 네. 부채꼴의 겉넓이는 14파이, 원의 겉넓이는 4파이. 둘을 합치면 전체 겉넓이 18파이가 나온다. 네,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호도법 내용을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비이기 때문에 삼각비, 탄젠트 15도, 예각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5도예요. 탄젠트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둔다면 이 각을 X라고 두고 sin X의 정의는 중학교 때 배운 거다. C분의 B. 코사인 X의 정의는 C분의 A. 탄젠트 X의 정의는 A분의 B. 밑변분의 높이. 지금 탄젠트의 정의대로 쓰라면 여기 있는 밑변, 이게 15도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 두 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안 나와 있네? 그 변이 나와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텐데 아무것도 지금 변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각인데? 30, 60, 90도. 특수각이잖아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비리가 1일 때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루트 3.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2.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길이가 1, 루트 3, 2처럼 보이잖아. 길이가 그런 게 아니고 비율이 그런 거니까 원래 서술형 풀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1A, 루트 3A, 2A라고 써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혹시 내가 A를 안 쓰고 문제 풀면 답이 틀립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A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비율값을 찾는 탄젠트 15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비율값을 찾는 거잖아. 뭐 어쨌든 A를 쓰게 되면 분모 문제에 똑같이 같은 문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약분 될 겁니다. A는 안 써도 됩니다. 사실 답을 구하는 과정에. 근데 서술형 대비하려면 이렇게 문자식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왜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거든. 얘가 15도예요.
이게 몇 도인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가 30도야. 삼각형 외곽성질. 삼각형 한 내각, 바깥쪽에 있는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얘가 이제 15도가 돼야 되겠죠. 이등변이죠, 그래서. 이등변이라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됐네요. 뭐가 된 거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여기서 1로 갈게요. 이 그림을 그냥 바로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가 2a 플러스 루트 3a니까 2 플러스 동류항 처리된 겁니다. a라는 동류항. 이렇게 된 거고, 높이는 a가 됐죠. 따라서 이 각도는 지금 15도인 상태고요. 이 각도는 15도. 따라서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2 플러스 루트 3 a 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남은 거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제곱해서 1만큼 크게 되면 이건 유리화 하나마나 답은 가운데 부호 반대인 게 정답이다. 인데 왜 그랬냐 그러면 유리화 하려면 이게 2 마이너스 루트 3이 필요하죠. 그럼 분자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합차가 되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럼 앞에는 2의 제곱, 4, 루트 3의 제곱, 3 빼면 1, 분모가 1이야.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야, 분모는. 그럼 분자값이 분자 1에 밑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곱했던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유리화 문제가 나오면 굳이 이렇게 일일이 유리하는 거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이야. 유리화 중에 어떤 분모가 만약 루트가 있을 때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의 전체적인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데 앞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보다 딱 1만큼 커요. 혹은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큰 숫자에 여기 플러스 붙어서 분의 1 유리화라면 루트 n 플러스 1 반대 부호 마이너스 루트 n이 답이 되며, 혹시 이게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오면 반대로 이번에는 플러스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리화는 빨리빨리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유리화하시고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2가 정답이에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시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빨리빨리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